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한번 봐볼 건데, 자, 신성델타테크가 최근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좀 주가가 내려왔었는데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시는 주주님들도 있는가 하면, 자, 계속해서 지금 60일선의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내려앉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한 번 주가가 내려오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주주님들도 많으시고, 그런 만큼 내가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들어 올려졌을 때 내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관점은 똑같아요. 지금부터 매도 절대 금지입니다. 자, 왜? 자, 신성델타테크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알파이자 오메가는 LK99 상온상합 초전도체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수상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곧 상용화에 대한 흐름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상용화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곧 오를 주식을 지금 매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매도할 이유 없다라는 거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 말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지금 매도할 때요. 매도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흐름에서 곧 상승이 나올 건데 그 전까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건지, 지금 어떠한 전개로 펼쳐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알고 대응할 줄 알아야겠죠. 자, 오늘 이야기 해볼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이슈죠? 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과기부에서 나온 국책과제 선정에 대해서 지금 이 공간에 보시면 KBSI가 LK99에 대해서 지금 분석 장비, 즉 물성 분석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검증을 맡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 자, KBSI 학연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여, 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죠? 자, 초전도체에 대한 문구가 있었는데 전도성 세라믹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지금 전도성 세라믹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특허가 발려났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초전도체라는 워딩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뭔가 흑막이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 뭐예요? 결국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우리 그 저온 초전도체 학회에서 초전도체 백서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초전도체를 판명냈다고요. 특허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면 그거요. 자, 전도체예요. 전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이 확실히 있죠. 뭐예요? 전기통 하면 전도체. 근데 문제는 현대과학상 초전도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설명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아니 뭐 마이스너 효과, 제로 저항, 쿠퍼상,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인데 뭐 초전도체 개념이 없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초전도체 백서는 BCS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게 예전에 깨진 이론이긴 해요. 다만 이게 저온 초전도체를 설명할 때는 완벽한 이론이긴 했어요. 다만 이런 거예요. 자, 전도체의 개념, 전기가 흐른다. 우리가 전기가 왜 흐르고 어떻게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개념이 잡히는데, 초전도체는 예외 상황. 이게 왜 초전도체가 되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이게 비슷한 예시가 수면이랑 비슷해요. 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유, 글씨가 여기로 쓰면 안 보이네요. 수면이랑 비슷해요. 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잠자면 당연히 좋은 효과 있는 거, 우리가 피로 회복도 되고 노폐물들도 배출이 되고 호르몬 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왜 자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유인원의 한 종류였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사자, 호랑이 얘네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잠을 안 자는 쪽으로 진화를 하는 게 유리했을 텐데 왜 잠을 무조건 자냐? 특히나 사람만 자는 게 아니죠. 토끼 같은 경우도 잠을 자고 모든 동물들이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피식자들은 당연히 잠을 안 자고 도망을 잘 칠 수 있는 게 유리할 텐데 왜 잠을 자냐고요. 결론은 몰라요. 아직까지도 잠을 왜 자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초전도체요? 그래요, 맞아요. 초전도체 우리가 조건들은 다 나와 있어요. 초전도체 마이스너 효과고 제로 저항이 있어야 되며 쿠퍼쌍이 관측이 돼야 되고 자 이런 개념들은 있지만 초전도체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지금 당장의 특허가 막힌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명칭 변경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전도성 세라믹이에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도체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LK99는 원래 성분상으로만 보면 뭐다? 부도체다. 뭐 화학식을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어차피 세라믹 화합물인데 세라믹이 부도체니까 당연히 부도체겠죠. 이거 말장난이긴 한데 전기가 통하는 부도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업적입니다, 사실. 다만 이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게 정부나 KBSI가 아니라 이거 퀀텀 에너지 연구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왜냐고요? 자, 제가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을 찾았어요. 자, 여기 보면 KBS에서 지금 SI에서 답변이 왔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 침해를 사유로 지금 거절이 됐어요. 비공개 근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자, 결론만 따지면 일단은 비공개 결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의 비밀 유지 계약 NDA에 따라서 지금 비공개 결정 통지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말을 하면 자,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앤데 그렇다고 하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입장에서 봐도 정부 입장에서도 봐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전도성 세라믹 신물질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요? 자, 이거 지금 국책과제 같은 경우가 언제 기준이냐라고 하면 작년이에요. 작년 2024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 전도성 세라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작 워딩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입장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6번 특허와 우리가 분할 특허에 대해서 어 연장 신청서가 들어갔죠. 즉 특허 연장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1월 11일 그리고 분할 특허는 1월 14일이니까 1월 11일에서 14일까지 기간을 맞춰서 연장을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장시킨 이유가 아마 지금 이 과기부에서 나온 검증 데이터에 대한 엠바고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면 그냥 초전도체로 납둬도 상관이 없는데 왜 초전도체가 아닌 전도성 세라믹 물질로 이름을 바꿨을까요? 다음번에 데이터 내려고요.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 이대로 내면 저온 초전도체 협회에서 나온 초전도체 백서가 또 한 번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죠. 초전도체는. 다만 전도성 세라믹 신물질이라고 하면은 초전도체의 까다로운 검증을 회피하고 그냥 전도체기만 해도 돼요. 이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워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왜 일본 특허 그리고 호주 특허 유라시아 특허 모두 다 뭐로 들어갔어요? 초전도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만큼 이번에 지금 연장 이후에 보정서 제출하고 빠르게 등록을 받기 위해서인데 빠르게 등록을 받을 이유가 뭐냐고요. 네, 맞아요. 상용화 에 대한 흐름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 ASC랩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상에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정황이 보임에 맞춰서 지금 신성델타테크에서도 약 500억 원의 자금을 지금 자사주를 처분을 하고 난징지부를 처분을 하면서 확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가 결국은 뭐예요? 이 500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처를 모두 다 신사업 투자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ASC랩밖에. 반대로 ASC랩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뭐냐고요. 상용화밖에 없다라는 건데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도 지금 신성델타테크도 국내 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상용화가 되는 데가 어디겠어요? 한국이죠. 지금 맞아요. 한국의 지재권 완성을 하기 위한 흐름입니다.
즉 1월 달에 지금 특허가 보정서가 제출되면은 결국은 상반기 내에 상용화 계획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상반기에서 나온다라는 건 양산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알테오젠을 예시로 든 게 알테오젠이 지금 임시주총이 열려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이번에 코스피로 지금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코스피 그냥 가겠대요? 아니죠. 머크사랑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성과들을 냈고 그런 만큼 우리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공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자, 신성델타테크에서 결국은 사업 보고서 상에 지금 신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왜? 신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업 보고서에 신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어떠한 근거를 보여주고 나서 우리 이러한 사업 할 거예요라고 확인받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업 보고서에 지금 작성 기준일이 언제요? 12월 31일이라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12월까지는 지금 어떤 근거를 보여줘야 되고 이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즉 이때부터는 우리가 저번에 겪었던 자 켄테카의 공동특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후에 유라시아 특허, 남아공 특허까지 나오면서 폭등 랠리를 거쳤던 구간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걸 개인만 몰라요. 자, 지금 지수분에 의한 하락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지금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시면, 자,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지금 지수분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거의 5만 원 그 부근으로 됐을 때 다시 한번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아, 죄송해요. 음봉일 때는 지금 외인이 매도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이 출현을 하니까 외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죠. 무슨 소리요? 이 밑에서 사고 있다고요. 자, 이제부터는 세력도 외인도 똑같아요. 지금 신성델타테크에 나온 상황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신성델타테크는 품절주나 마찬가지예요. 세력은 어느 정도의 매집을 끝내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 극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물량 다 잠겨 있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일치된 의지가 없는 개인들, 그리고 어차피 세력이 물량을 뱉겠어요? 그러면 외인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털어먹기 쉬운 물량이 어디냐? 개인이다라는 건데, 자, 이제부터 지금의 변동성에 굉장히 큰 진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구간대에 지금 들어온 개인들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자, 전의 구간이랑 공유를 하고 있죠. 지금의 구간이.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이 하단의 물량이 굉장히 많고 하단의 개인의 물량이 많다라는 건데 자,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변동성을 만드는 흐름이 누구 때문에 나오겠냐고요. 개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막말로 지금 외인들은 한번 다 털어낸 상황에서 이제부터 투매 물량 많아지면 주워 담을 생각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의 외인들의 사고팔고에 지금 집중을 할 때가 아니다. 왜? 지금 당장 내가 외인이 10% 팔아봤자랑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에서 10% 나오는 거랑 어디가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외인들이 조금의 손해를 볼 지언정 이 공간대에서의 매물대에 탈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남는 장사라고요. 그런 만큼 지금 여기서 극단적인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초에 뭐 있어요? 자, 일단 12월 초에 호주 특허가 그랜티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정식 등록이 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지금 뉴스룸에 호주 특허 등록의 건이라고 하면서 공지가 올라오게 되겠죠. 이때부터 일단 1차적인 반응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상용화에 대한 내용 샘플이라도 나오던지 샘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 한번 더 들어 올려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특허 보정서 내는 이슈로 인해서 한번 더 들어 올려지고 그 다음에 상용화 설비 완공된 거에 대해서 들어 올려지고 특허 등록에 대해서 들어 올려지고 대폭등 구간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대폭등 구간이 나오기 전에 외인들이 세력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뭐냐? 여기서 변동성 만들어내서 개인들 최대한 털어놓고 자기들 물량 최대한 확보해놓고 물량 걸어 잠그면서 미친 듯한 폭등 만들고 싶겠죠.
근데 12월 초에요. 시간 얼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처럼 야금야금 지치게 만드는 패턴보단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을 나오게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다만 그런 만큼 기준을 참 잘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만 5천 원 밑에서 사면 승자예요. 다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5만 5천 원 밑에서 1차 매수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5만 원에서 5만 1천 원에서 돌아나가는 흐름에서 매수하자라고 했죠. 그런 만큼 제 영상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충분히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야 영상을 봤다, 혹은 내가 이때 매수하지 못했다, 한 번 더 기회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신성델타테크의 신용매매에 대한 흐름인데, 신용매매는 지금 개인들밖에 안 써요. 그런데 폭등했던 구간이 언제요? 이 5번 특허가 나오면서 폭등했던 구간부터 계속해서 높아지는 신용의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대부분 지금 마진콜 올라오면서 추가 매수 물량이 나왔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지금 그래서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신용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저도 생각하는데 세력들이 생각 못할까요? 세력들 되게 똑똑한 애들입니다. 엘리트만 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떨 가능성이 높냐는 거예요. 하방으로의 압력을 줘서 지금 신용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굉장히 꽃놀이패다 세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5번 특허 이후에 지금 폭발적인 신용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결국은 7만 원, 8만 원 구간에 지금 이 매물대가 다 신용 매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신용 매물을 털어내면 7만 원, 8만 원대의 매물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밑으로 내려올 건데, 다만 이 5만 원은 안 깨져요. 5만 원 깨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라운드 피규어 구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 깨지는 순간부터 투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긴 할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세력들 지금 매집하느라 비용 쓸만한 거 다 썼어요. 자, 여기서 돌아나가는데 여기서 투매 물량 받아내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예요? 5만 원이 그만큼 강한 지지선이라는 건 올라올 때 강력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비용의 이중 지출을 신경 쓸 만큼의 여유가 세력은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여기 지켜줄 거예요. 자, 혹은 이 공간대가 아니라 원래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5만 4천 원 구간이죠. 왜? 얼터너티브 투자자문운용사가 블록딜을 받아다니는 금액이 이 금액대예요.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이 공간 위로 안정권으로 올라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자, 지금 5만 4,300원을 넘어서고 나서 한번 지금 분봉 중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쓸어 담든지 밑에서 쓸어 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된다. 어차피 이거 모두 다 내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만큼 이 마지막 기울기 길지도 않아요. 12월 초까지의 지금 이 마지막 기울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최대한 낮은 평단가로 지금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자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늘 강조 드려요. 자, 올라가는 상황. 이제 호주 특허 나오고 상용화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건데, 다만 매물대를 이기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신용매물 정리하면 7만원, 8만원대 패스. 그렇다고 하면 6만 원이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는 순간부터 한 번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그래도 9만 원, 12만 원대의 매물대는 항상 우리가 매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비중 조절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이유예요. 내가 진짜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한테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이때도 12만 원대 윗골이 달리면 매도하라고 했어요. 이 공간 때도 못 매도하신 분들 어쩔 수 없다, 들어올리면 매도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특허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매도를 안 하셨어요? 자, 여기도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제가 이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8만 원대에 올라갔던 이 매물대랑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이 매물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공간대에서 매물대 많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다. 걸렸잖아요. 9만원대도 똑같아요. 9만원대도 이 공간대의 매물대 한번 판단 받을 거다. 걸렸잖아요, 또. 그러면 이번에 상승할 때도, 자, 이번에 상승할 땐 이 공간과 이 공간의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에서 지금 어떤 판단 나올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하나요. 자, 올라가는 흐름에서 분명히 횡보하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오션이 약간 이러한 흐름으로 올라갔죠. 이런 거나 아니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 N자형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생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횡보하고 올라간다 결과론이에요. 내려갈지 횡보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면 이 공간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덜어냈던 비중을 담으면 내가 날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거래 수수료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올라가 버리는데 그 수수료만큼 수익 더 보면 되잖아요. 손해볼 게 없는 장사 다라는 거고 내려오면은 더 좋죠. 왜? 내가 여기서 비중 조절했으면 밑에서 덜어냈던 비중 담으면 뭐예요? 나는 하락분의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여기서 당연히 횡보하고 올라가는 상황 보면 그냥 얼핏 보면 내가 그냥 무리하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비중을 내가 조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 수익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번에 9만 원대 이게 9만 원이라고 해서 9만 원 딱 걸치고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 이 부근에서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이때 3분의 1 덜어낼 생각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올라가서 12만 원대 닿을 때도 우리도 여기서도 비중 조절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런 만큼 결국은 뭐예요? 안 팔아서 소갈이 안 팔아서 소갈이잖아요. 우리 이런 거 두 번 다시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내가 이번에 상승을 했을 때는 비중 조절 잘해가면서 현명하게 이 기울기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금액이 얼마일지 비중은 얼마나 조절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다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영상이 알고리즘이 떠요 안 떠요? 알고리즘 뜨겠죠? 이 영상만 시청하시면 제가 오늘도 그렇잖아요. 얼마에 사야 되는지 말해 드리는 것처럼 매도를 할 때도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된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오면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자, 대폭등 구간 일단 내년 상반기에요. 이 상반기 때 이 폭등하는 기회 이번에는 잡고 매도 완벽하게 시켜드려서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